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을 압박하는 원화 강세 기조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가의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증권사들은 달러와 약세 기조와 기업의 달러 매도 심리,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000원을 밑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558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5억 달러 늘어나 10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의 증가는 유로화 강세로 유로화 표시 자산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이 커진 데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입니다. 삼성 SDS가 연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합니다. 삼성 SDS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연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민간 소비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가 관련 기업 실적에 사고 여파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소비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이나 유통, 내수 소비재 업종 내 기업이 그 대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여행사인 하나투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어버이날이자 옵션 만기일입니다. 역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재료보다는 수급에 따라 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까지만 해도 국내 양대 증시 모두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다시 한번 코스피 1940선을 내주고 말았죠. 하지만 중국의 무역수지가 예상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수입 수출입표가 호조로 나오자 중국발 훈풍에 다시 한번 국내 증시 강보합권으로 돌아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1940포인트 회복한 채 1944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 시장까지 1,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시간대 대비해서 본다면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거셉니다. 기관도 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줬는데요. 하지만 투신과 보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도 지수 상승을 위해서 1,600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하루 더 쉬어갑니다. 전일장에 1% 넘는 낙폭을 보였었죠. 오늘장 그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면서 3거래일 연속 쉬어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550포인트마저 무너진 채 546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양매도 나오면서 지수가 하방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가장 특징주가 아무래도 삼성 SDS가 아닌가 싶은데요.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빨간불, 파란불,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동시에 받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지 외환시장부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강보합과 약보합권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상승한 1,023원 50전에 개장했고요. 이후 오전장 한때 1,025원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1,021원 9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저점에서 소폭 반등한 1,02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상승 출발한 것은 최근 글로벌 달러가 약세 후에 나타나고 있는 차익 실현성 조정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 것을 반영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외환시장은 증시 움직임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에 대해서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호주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여기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인 점이 호주 달러를 비롯한 위험 통화들의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역시 반등하면서 달러원은 어제 저점보다 하락한 1021원 90전까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하방 쪽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ECB 통화정책 회의도 앞두고 있고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좀 가져올 만한 재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1020원대는 지지해 줄 수 있을지도 관건일 텐데요.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이 때문에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제한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이 해외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한다면 당분간 의미 있는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통화들과 괴리를 보이면서 원화만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당국도 이전과 같이 개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기 세력들이 이 점을 노리고 달러원 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달러원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향후 변수와 관련해서는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유로존 내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들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유로화가 차익 실현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통화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다시 강세를 추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원화는 유로화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의 1020원 하향 돌파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가 최근 유로화 수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가 또 다른 변수인데요. 과거처럼 유로화 수준에 대해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불편함을 표현할 경우에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으로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을 예측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1020원대 하향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진단해 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나 우리나 금리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넷 옐런 의장이 미 의회 경제공동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금리 인상 시간표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일단은 회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6개월 인상 발언 후에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 이번에는 좀 영리하게 시장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중인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자넷 옐런의 언급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진짜 자넷 옐런이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초저금리가 장기간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연히 제시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뭐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놓지를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다만 자넷 옐런이 이전과 다르게 테이퍼링 이후에 6개월 뒤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시장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자기가 발언한 것을 이제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여유를 좀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무시를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시장에서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좋아졌을 경우에
FRB 의원들이 전부 다 이 금리 인상을 하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를 제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을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초저금리가 내년도 6월 정도가 아니라 2015년도는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유도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언제든지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 또한 한쪽으로 같이 열어놨다는 거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약간 좀 달리 해석했다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네, 양쪽 방향성을 다 우선 열어둔 것 같습니다. 또 고용시장 개선이 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6.3%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목표치는 6.5%인데 그렇다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그만큼 보완책을 내놓게 될까요? 일단 목표치는 달성이 됐죠. 그 밑으로 하회가 된 거죠. 하회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시장에서 고용에 불만족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불만족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뭘로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다. 앞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지표를 내놔라. 근데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죠? 저는 근데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FMC 회의 전에 비공개 회의를 미리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비공개 회의는 2011년도 9월인가요? 그때도 했었는데, 그 당시 시점에도 이 비공개 회의 후에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 2.5% 뭐 이런 걸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네델런이 6.3%의 실업률, 그러니까 원래 6.5%가 그 금리 인상의 시발점인데 그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불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연준위원들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완성됐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는 자네델런이 이걸 대놓고 6.3%까지 실업률 6.3%까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을 언급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아마 초저금리를 장기로 가져갈 거다라는 아마 기대심을 자극시킨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결국 연준위원들이 새로운 지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형성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어저께 새벽에 발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옐런이 일단 6.3%를 불만족으로 봤다는 거, 이 포인트가 시장에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옐런의 발언 하나에 미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향후 긴축 수단으로 초과 지준금리나 뭐 영래포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유동성 흡수 방법이죠. 유동성을 흡수하려면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치금리, 그러니까 지준율이라는 것은 뭐냐, 은행이 FRB에다가 돈을 맡길 때 그 지준금리가 있어요. 그 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갖다 놓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일단 유동성은 회수가 일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중국에서 지준율 인상을 계속해왔고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는 작업을 한 2년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중국장에 가다가 멈춰버리고 오히려 밑으로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이제 알려준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시장에다가 돌을 던진 거예요. 시장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돌을 던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 영래포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한테 채권을 다 판 다음에 바로 다시 되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시장에 던진 것이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시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법이 아니라 벤버랭키 의장이 있을 때도 역시 유동성을 흡수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영래포하고 지준율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어떤 뉴스가 어떤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이 시장에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를 것이냐 좋은 쪽으로 흐를 것이냐 그거를 이제 판별하기 위한 돌을 하나 시장에 던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는데요. 오늘 오후장 들면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좀 메우고 있는 모습인데 만기에도 불구하고 좀 마감까지가 좀 잘 버텨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오늘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보는 건 이제 두 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저께 선물 1조를 팔았고요. 네. 선물을 팔았고 프로그램 매도를 팔았어요. 오늘 똑같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저께 딱 반입니다. 근데 이게 만기의 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체가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게 되면 동시효과는 반대로 이게 프로그램 매수 다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그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오늘 프로그램 매도와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로 강력하게 눌렀지만 1%를 더 이상 못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하방 경직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누르던 누군가는 자기가 누르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되치기를 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매물보다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로 재유입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분석을 보면 외국인이 이게 전부 이 푸 쪽으로 매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어를 하죠. 방어를 하는데 선물에서 기관이 방어를 하고 현물을 일부 사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관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과거에 도이체방크가 동시효과에 왕창 버려가지고 시장을 막 60포인트 밀어낸 적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거로 본다면 일단 포지션 구조로 봐야 되는데 포지션을 보면 지금 기관이 255 풋매도를 치고 252 콜을 매수했어요. 그렇다면 252 콜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253.38이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보면 252.5 콜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런다면은 지금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의외로 누르던 어떤 그 외국인들이 지쳐서 지난번에 주가가 2,000포인트를 계속 넘어가려고 외국인들이 노력하다가 지쳐서 거꾸로 내려왔듯이 네. 만기날도 어쩌면 거꾸로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접근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시장 방향성 결정지은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도 이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시긴 했지만 전일장 외국인 매도 규모만큼 오늘장에서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딱 절반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좀 긍정적인 시장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저는 시장이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 이건 뭐 분석을 해드려야 정상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모르냐면 환율과 주식과의 관계는요. 우리나라 상당 기간 동안 과거 데이터를 보면 거의 반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그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100% 다 맞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아시겠지만 다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환율이 지난 2231포인트 만들었던 2011년도 4월의 환율이 1069원에서 1049원 사이였어요. 그럼 거기보다 지금 몇 프로가 빠졌냐면 약 한 4%, 3.5에서 4% 빠졌거든요. 그럼 지수로 따지면 한 6% 정도 벌어집니다. 오히려 지수는 좀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2231 기준으로 6%면요. 벌써 2350을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946에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해모를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또 외국인이 나가면서 환율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꿍꿍이 속이 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 한 번 더 흔들어서 물량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나 하면서 현찰을 지금 비중을 늘리고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세월호가 있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찬물 끼얹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 이상의 생각은 사실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물론 한국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스탠스 자체를 금리 인하 기조로만 잡아줘도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스탠스 자체만 잡아줘도 시장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폭풍 전야 시장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러 지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금 이 어떤 환율과 주식시장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꼭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지수와 환율이 반비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장 대응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좀 장밋빛 전망을 더 많이 내놓고 있는 만큼 그걸 좀 안심하시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오후 2시 20분에는요, 하루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을 끄집어내서 샅샅이 여러분께 파헤쳐 드리고요. 밸류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이요,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4%대 급등하면서 65,600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이유와 그리고 우리는 삼성물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분을 삼성물산이 17.1%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삼성 SDS입니다. 지난번 삼성 SDS가 삼성 SNS와 합병한 이후에 삼성 SDS가 상장을 추진한답니다. 또 올해 연내에 상장을 추진한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삼성 SDS가 장외 가격이 한 14, 5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체 시가총액은 약 한 1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1조 정도 되니까 그 속에서 17%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는요, 지금 현재로서 한 2조 원대 거의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분의 가치가 다시 한번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3월 중순부터요, 사실은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손바뀜의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5월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요, 반대가 됐어요. 쭉 3월 중순부터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투신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손바뀜이 연기금에서 외국인으로, 다시 외국인에서 투신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투신의 성향 아시죠? 투신은 들어왔다면 와장창 사면서 하루에 주가를 땡겨버리고요. 나갈 때는 또 와장창 팔아버리면서 주가가 하루에 급락을 시키는 스타일이다. 여튼 오늘 투신의 매수세가 가속화되면서 일단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삼성물산 하면 제일 먼저 플랜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요, 이 건설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 건설 부분의 이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꽤 회복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GP 마진이라고, 그로스 프로핏, 즉 총 매출액 마진율, 이익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8%까지 작년에 올려놓았어요. 근데요, 올해는요, 한 9%대 조짐이 보인다. 그렇다고 본다면 매출액 대비 이익을 9%를 보인다는 것은요, 일반 제조업에서도 거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설 부분에서 삼성물산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단순히 건설업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우호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하반기에는요, 5년 만에
우리 부동산 아파트 최대 물량 나옵니다. 한 15만 가구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현재의 이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물량까지 많아진다면 이익은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로일 등의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삼성물산의 이 기업 내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데이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오늘 하루는 이 삼성 SDS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긴 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됐어요. 마이너스 3%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좀 축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70%대 증가. 이익적인 측면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기순이익은 133% 증가로 예측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어떠한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분기는 이렇고요. 2분기는 가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또한 1분기 같은 경우도 벌써 올해 예측한 수주를 한 10%대 벌써 넘어섰거든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도 대량의 어떤 수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동유럽의 초고층 빌딩에 대한 지금 현재 수주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중동 쪽에서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요. 이 발전 부분에 대해서 수주가 현재 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2분기에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한 개씩 수주 나오는 공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잘 짜여진 이익의 구조를 넘어서서 신규 수주까지 나온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삼성물산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언제 사고 언제 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 시점에서의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주식을 팔고 사고 할 때 저의 이 특징주 시간,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뭐죠? 우리는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선, 골든 크로스, 또는, 일목균형표, 이런 거 가지고 적정한 주가와 목표가, 매도가, 매수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요, 기업의 가치에 시장이 얼마만큼 인정해 주는가에 대한 가치로 주가는 적정 주가를 뽑아내야 될 것이고, 적정 주가 대비 어느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매도를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투영된 부분이 밸류밴드입니다. 그래서 밸류밴드는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선이 기준주가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삼성물산의 밸류밴드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중심 부분을 벌써 통과해서 최상단 부분에 근접까지 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자,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때요? 지금은 기준선 위에서, 물론 기준선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준선 위에서 상당 부분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지점은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고려해 볼 경우에 현재의 기준 적정가는요 63,000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오늘 가격이 65,700원 정도니까 약 한 2,700원 정도 조금 비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삼성 SDS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만큼의 금액으로 또 가중치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분기죠. 2분기 내는요. 적정한 기준 주가를 제가 산출해 보니까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 63,000원에서 조금 소폭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밴드는요. 아래로는 6만원, 6만에서 61,000원, 위로는요. 한 67,000원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움직인다면 이게 적정 주가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적정가에 매수를 해서 시장이 지금 최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6만 한 3천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6만 7천원 정도에서 매도를, 목표가를 이제 3개월 분기, 이번 2분기 내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신다면 적정한 저평가가 들어올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즉, 그 저평가 구간은 6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6만원 언저리에서 샀다가 6만 7천원 정도에 매도를 한다. 이 정도 수준이 가장 현 분기, 자, 2분기 내에서는요, 적당한 가격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좋은 내용은 나왔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로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기에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물론 시세가 뭐 투신의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요, 정상적인 적정한 주가 밴드 하에서는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니다. 6만 7천 정도 오면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2분기 밴드는요, 6만원에서 6만 7천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을 참조하셔서 좋은 매매 타이밍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남원의 Y 특징주 삼성물산 건드려 봤고요. 내일 다시 오전에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시장이 조금 주춤하더니만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자,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지만요, 외인들의 흐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수 포지션은 아니에요. 네, 외인들은 지금 1790억 원 정도에 800억까지 올라갔네요. 1800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9억 원 정도 순매수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최근에 좀 방어를 하는 모양새이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다시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게 투신권의 매수가 서서히 잡힌단 말이죠. 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외인들이 왜 안 들어오나? 환율 때문인데 어제도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환율 지금 코스피가 몇 거래일 만인가요? 7거래일인가 8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좀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바닥이냐? 바닥일 가능성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외인이 매도를 좀 멈춰주면 좋은데 아마 내일부터 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조금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수급 변화 보셔야 되고요. 외인들이 오늘 1800억에서 줄어드는지 점차적으로 1000억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 집중을 좀 할 거고요. 오늘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도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이미 문자가 좀 많이 와 있는데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한국전력 어제에 이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포스코 현대유와 CJ 제일제당,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 한국전력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현재 창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매수 1위부터 4위까지가 외국계 매수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잡혀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정말 많은 물량이 꽉꽉 들어차주고 있네요. 외인들이 오늘 순매수 100만 주를 채우려는지 정말 많은 물량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잠정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살펴보니까 자, 기관들이 한 72,000주 매도가 나가지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최근 들어서
매수 주체는 사실 외인이었거든요. 자, 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튀어 올라갑니다. 오늘 고가 41,600원의 또 신고가를 보여줍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올해 최고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1차적으로 제가 45,000원 얘기를 드렸는데 머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잘 보세요. 항상 짚어드릴게요. 자, 이거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이 당시의 모멘텀, 이 당시의 현재 모멘텀, 이 당시의 모멘텀들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오르는 것은 5월 12일 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쉬었다 다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해도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조금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내일 뭐 다음 주 급등 가능성이 있지만 쉴 때 그래도 쉬어갈 때 매수해 보자는 의견을 드릴게요. 잘 판단하시고 대응해 주십사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포스코 볼게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철강주, 건설주, 철강주 1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 건설주 예상치 상회, 철강주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건설주 예상치 상회. 그럼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죠. 자, 포스코 마찬가지잖아요. 포스코 제가 철강주 보시면 포스코 사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떤 그래프 나올 거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죠?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이렇게 바닥 잡고 녹화된 방송 돌려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양새나 이런 모양새나 이런 모양새 한 이런 모양새 정도가 나올 가능성 높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안 간다 말씀드렸죠? 바로 안 가고 어떻게 간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거 이렇게 제가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게 지난주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얼마까지 간다 말씀드렸죠? 30이면 5,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차트 보는 법. 이제는 정말 여러분 그냥 차트 딱 보자마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들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런 그림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굳이 선을 안 그어도. 어느 정도 바닥은 되겠구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 시마다 매수 사인 드리고 있잖아요. 포스코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수급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 가능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위아 딱 보자마자 또 여러분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저거 김선영 대표가 말한 모습이잖아. 그러면 저기까지 가겠네. 좀 더 올라가겠구나.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볼게요. 보자면요. 정말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요 정도 바닥 포인트들에 대한 바닥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보여요. 보이죠? 네, 보입니다. 여기도 바닥이라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고점 포인트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약간 조금 고점 포인트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선을 약간 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는 안 갑니다. 많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상승적 분위기 약간 슈팅해준다면 18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보이네요.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위아가 제대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차트 모양에 대해서 거의 맞게 움직여줬던 아주 전형적인 네, 상방 하방 박스권 매매를 잘 쉬었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다음 매수 기회가 온다면 다시 이 라인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그냥 네 들고 계시다가 수급 꼬이면 어떻게 해요? 매도하면 됩니다. 매수 사인 안 드립니다. 잘 판단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CJ 제일제강입니다. 자, 정말 주가 잘 갑니다. 여러분들만 잘 아시는 이슈입니다. 워낙 강세 흐름 나오니까 당연히 제가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렸어요. 한 달 동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워낙 강세가 되면 뭐가 좋아진다? 채산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철강주들 좋아질 거고 건설주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민감주들이 좋아질 가망성, 그러니까 채산성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철강주, 음식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CJ 제일제당도 그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5%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최근에 수급 기관들이요, 외인의 물량을, 개인의 물량을 잘 받아주면서 매수를 잘 해줬어요. 투신권과 보험권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도 눈에 들어와서 가지고 나왔는데, 기관들의 매수, 투신권 매수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흐름을 봐야 될까?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은,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훅 팠던, 보세요. 훅 팠던 우물을 다시 쫙 올려놨어요. 이거는 지금 고점을 잡기에 약간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했을 때는 판단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꼬이게 된다면, 특히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보인다면은 그때가 매도 타이밍, 비중을 천천히 줄여나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의 잔치입니다. 굳이 들어가진 마세요. 아셨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보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 종목입니다. 자, SK텔레콤인데요. 오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스에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장 수급 역시나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정치인데요. 1시 반 기준입니다. 자, 외인, 기관 매수가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아주 강한 종목인데, 최근의 수급, 좀 기관의 매수가 잡혀주고 있어요. 어제 살짝 외인의 매도로 인해서 꼬인 듯 싶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업정지가 이제 풀립니다. 그렇죠? 풀렸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마케팅 비용 좋아지니까, 마케팅 비용 자체가 2분기 때 안 썼잖아요.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거 알았지만 2분기 때는 정지기간 포함되어 있잖아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그래도 박스권 움직임 나왔잖아요. 여기 가운데 정도 라인까지는 보통 무리 없이 간다. 그러면 한 22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올려보자면, 한 23만 원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 짧게, 4, 5% 공략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공략주로 재미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삼성 SDI입니다. 2813님, 애청자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2813님.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 관련주들 잘 가고 있어요. 삼성 SDS, IPO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물산이 잘 가고 있죠. 자, 삼성 SDI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오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매달 그냥 월급에 얼마씩 적금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만원 매수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좀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삼성 SDI를 사고 짧게 한 달 보시려고 매수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최소한 연말까지 보려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적인 저점 바닥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기 때문에 SDI 정말 좋은 구간 자체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바닥을 잡아보자면 이런 그림 자체가 원래 나왔어야 됐는데 약간 조금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꺾였던 흐름이 나온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15만 5천 원 후반대까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건 홀딩입니다. 근데 잘 가져가세요. SDI 정말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봐야 돼요. 뭐 말씀드렸었죠? 테슬라 쪽에서 아마 삼성 SDI 쪽에다가 수주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절대 다른 포인트 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잘 버티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일진 디스플 보겠습니다. 3, 하나 번님께서 일진 디스플 문의 주셨습니다. 아, 매수가가요, 많이 높으십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걱정인 거, 비중이 30%까지 높으세요. 지금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네, 정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바닥이냐면 2012년도 바닥은 만원대 초반대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초에 왔었던 바닥을 다시 도달했어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나쁜 정보는 아니죠. 수급을 볼게요. 당연히 수급은 꼬여있겠죠. 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도를 쳐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네,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수급 잠깐 뭐 있나요? 살펴볼게요. 오늘도 빠져나가네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지수에 지금 하단이라는 부분까지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전에 이렇게 V자 반등을 줬던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보세요. 이때도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의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으란 법 없어요. 하지 말란 법 없죠. 그래서 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 빠지지는 않고요. 아마 이 구간대에서 13,000원 초반대, 14,000원 구간대 계속적인 횡보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현 수급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팔 만큼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물량은 더 안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13,000원 라인 깨지면, 좀 지워볼게요. 13,000원 라인 깨지면 골치 아픕니다. 네, 이 포인트는 골치가 아픈 구간이에요. 그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반등을 가져온다면 그때는 매수가 이상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갈 겁니다. 이 구간대까지는 네, 올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참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8657님 SM, 네, 문자 감사드립니다. 48,600원 15%. 제가 SM을 추천드리고 잘 먹고 나오고 추천 타이밍을 최근에 보다가 한번 놓쳤는데 어쨌든 그 포인트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2시에 종목이 나가요. 2시에 시작하자마자 종목이 나가서 아실 거예요. 엔터주로 갖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이제 싸이 앨범도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싸이 앨범 뭐 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 나와주면서 오로라 급등해주고 DI 급등해주고 YG엔터가 뭐 잠깐 쉬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싸이가 언제 나올까요, 앨범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앨범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SM. 엑소 모멘텀 좋습니다. 하지만 싸이 모멘텀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중은 높지 않으세요.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싸이 쪽에다가 한번 이쪽 어떻게 엑소 보고서 매수하셨다면 싸이 쪽으로 비중을 한번 실어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판단을 해보시고 뭐 YG엔터 정도 아니면 뭐 DI 말고요. 오로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오늘 밤 해보시고요. 대응을 해보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SM을 원하시면 그냥 SM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의견 드려보고 올라간다면 이번에 전고점 돌파 가능성 높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주를 갖고 나온다 말씀드렸죠. 엔터주. 바로 이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KT 뮤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조금 작은 거 갖고 나왔어요. 네, 좀 작아요. 맨날 갖고 나오는 것들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신곡 발표. 안 좋은 소식이 4월에 우리가 많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음원
발표가 늦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음원 판매가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예상치가 높아지겠죠? EPS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꾸준한 기간 매수. 이건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급은 그 포인트인데요. 살펴봐 드릴게요.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매수가 밴드를 잡아드렸는데 죄송하지만 PD님 수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 차트 흐름입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보죠? 많이 올라갔죠?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라인을 조금 보고 싶은 거예요. 요 정도 포인트를 잡고요. 제가 뭐 기존에 그리는 그림과 다르다.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게요. 요 정도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좀 더 당겨볼게요. 자, 이 갭을 조금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갭을 메운다면, 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메운다면 됐습니다. 자, 요 정도 반등 가능성을 제가 염두에 두고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포인트요. 너무 수익이 작나요? 아니에요. 수익 충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수급 볼게요.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요. 잘 들어오죠? 투신권 매수. 네. 금융투자증 매수. 자, 개인들과 외인 물량 빼주고, 이거 외인들의 물량 진짜 외인일까요? 아니에요. 개인인 물량이 많습니다. 개인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 물량일 이유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좀 보시고, 기간만 보시면 돼요. 딴 건 볼 필요 없고, 기관들의 매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매수가를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매수가 밴드를요, 사실 제가 4,350원에서 4,310원으로 매수가 밴드를 좀 잡아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4,325원입니다. 현재창 볼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잡아드린 매수가대로 매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350원, 4,010원 사이에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4,700원. 자, 한 4,400원에 매수하시면 300원 오르는 거죠. 7% 정도의 수익 나시는 겁니다. 그쵸?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손절가 4,200원 라인으로 깨면은 타이트하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수급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분명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고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횡보 장세긴 하지만 코스피의 흐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949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과연 1950포인트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